마야 문명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정글 깊숙한 곳에 버려진 이끼 낀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대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명을 잃었던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이 질문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천년 묵은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야 문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징발하듯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여기 6가지 단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그 이야기, 사라진 문명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신화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치 영화처럼 한때는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리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정글에 잠식당했다는 이야기. 생각만 해도 뭔가 신비롭고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상상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어떤 문명이 왜 무너졌는지 알려면 그 문명의 애초에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졌는지부터 봐야겠죠? 놀랍게도 그 거대한 마야 문명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수수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옥수수가 그냥 먹는 식량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마야인에게 옥수수는 거의 신이 내린 기적의 곡물이었거든요. 척박한 땅에서도 엄청난 수확량을 보장해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도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들 창조 신화에 신이 옥수수로 인간을 빚었다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말 그대로 옥수수가 곧 마야 문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눈부신 번영의 바로 그 이면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균열을 만든 게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마야인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마야의 대표 도시였던 티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신전부터 광장까지 도시 전체가 강렬한 붉은색으로 빛나는 말 그대로 붉은 도시였거든요.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겠죠? 아마 정말 눈이 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요. 첫째, 우리가 아는 그 하얀 석회암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베어서 태워야 했습니다. 엄청난 산림 파괴가 일어난 거죠. 둘째는 더 충격적인데요. 그 붉은 도시를 만들었던 안료의 정체가 바로 맹독성 물질인 수은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독성 물질이 그대로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숲을 마구잡이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심각한 토양 침식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스스로 발밑을 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스스로 만든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던 마야 문명에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그건 바로 기후변화였어요. 아니 근데 과학자들이 진짜 기가 막힌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요. 바로 호수 바닥에 쌓인 흙이랑 동굴 속에 자라는 석순이었죠. 이게 마치 타임캡슐처럼 과거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보여준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마야 문명이 급격하게 무너지던 바로 그 시기,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강수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그냥 곤두박 칠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그냥 가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이었던 거죠. 가장 심했을 때는요, 강수량이 무려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해 겪는 가뭄이 아니에요. 몇 년씩,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최악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13년 연속으로 흉작이라니,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방아쇠가 된 거죠. 옥수수 농사는 완전히 망했고요. 그나마 있던 저수지는 이미 수은에 오염된 채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왕의 권위는 당연히 땅에 떨어졌겠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물과 식량을 둘러싼 끔찍한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방으로 활짝 열려있던 도시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기에 와서는 이렇게 높고 두꺼운 방어벽을 쌓기 시작해요. 사회 전체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흔적이죠.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봐 보죠. 마야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라는 단어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멸종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다스리던 그 거대한 도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지, 마야 사람들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더는 살 수 없게 된 남쪽 도시를 버리고 물을 구하기가 조금 더 나은 북쪽이나 고지대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흩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마야 문명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오해를 깨트려줍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700만 명이 넘는 마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와 과테말라 같은 중미 지역에 700만 명이 넘는 마야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야는 결코 잃어버린 문명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마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셈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 문제를 외면한 채 극심한 기후변화를 마주했을 때 아무리 위대하고 정교했던 문명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1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